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이 과목 적과전 종합 들어갈게요. 예, 지금까지 이제 쭉 기본적인 것들을 쭉 다루었고,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적과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적과전 종합이 시험 문제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도 15점 다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적과전 종합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과수랑 뒤쪽으로 갈수록 수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제 드린 교재 보면 좀 분량이 많은데 쭉 읽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적과전 종합을 잘 하셔야 돼요. 적과전 종합을 가속을 잘 끝내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수월해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지금 용어나 좀 개념은 어느 정도 용어 같은 거 다 정리가 됐으니까, 정리가 됐다는 가정하에서 지금부터 진도를 나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적과전 종합을 볼 때게, 적과전 종합을 볼 때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적과를 전으로 나눠요. 적과라는 건 과일 솎아내는 거예요. 과일 솎아내고 알맞은 양만 남기는 게 적과라고 그래요. 여기서 적과를 전으로 해서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누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적과 전에는 우리가 적과 전에는 이게 종합이염, 보장 내용도 종합이염을 보장해요. 종합이염. 이게 자연재해, 조수회, 화재. 이렇게 보장을 하고, 조수회, 화재, 자연재해하고 저쪽 있어요. 자연재해들 모든 걸 다 자연현상으로 오는 재해는 모두 다 보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수회는 새나 짐승으로 가는 거고, 화재는 화재를 이렇게 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정 우정 특약을 선택했을 때, 적과 전에 한정 우정 특약 선택 시 우리가 이 종합이염 뭐 자연재해 중에서 5개 이염만 선택해서 보장을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이렇게 이 5개만, 이 중에서 이 종합이염 중에서 한정 우정 특약을 선택했을 때는 이 5개 재만 선택을 해갖고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적과 후에는 이쪽에서는 이 5개에다가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이렇게 하다가 가을 동상해하고 일수를 보장해줘요. 일수. 이렇게 7개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에는 여러분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4개, 품목은 4개가 있어요. 사과, 배, 품목은. 적과전 종합의 품목은 4개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4개를 보장해 주거든요. 4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봤을 때게 이 상품을 이렇게 보면 적과전 종합이 상품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적과 전에도 종합이염을 선택하느냐 한정 5종 특약을 선택하느냐 이 따라서 달라지고, 이 적과 후에도 지금 7개를 보장하는데 여기서 가을동상해하고 일수가 또 있는데, 이 가을동상해하고 일수는 부보장이 있어요. 이 부보장, 일수 부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한정 5종 특약이라는 거 뭐냐면 이 5개만 한정해서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합이염으로 보장할 때하고 이 한정 5종 특약 할 때하고 뭔 차이가 나겠어요?
보험료 차이 나가겠죠?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요. 보험료가 비싸니까 나는 이 5개만 보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과 종료 후에는 이 7개를 보장해 주는데 내가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가을 동상해를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부보장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부보장이라는 건 뭐냐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을 동상의 부보장을 특약으로 이게 다 특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을 동상의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약을 선택하면은 이거는 보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같은 거 보다가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돼요. 문제 풀 때 가장 위에다가 특약 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없으면은 특약을 가입 안 했다는 거고, 한정, 우정 특약 가입했다면 이 5개만 보장한다는 거고, 가을동상이나 일소 부보장 특약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소 부보장을 선택을 했으면은 일소가 왔을 때게 그 부보장은 보상을 안 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거는, 제가 용어 정리할 때도 해드렸는데, 여기서 오는 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런 거하고 여기서 오는 태풍하고 이게 한정 오정 특약에서는 이거는 다 특정위험이에요. 특정위험이고 이 적과 종료 후에도 다 특정위험이에요. 보장 조건이나 담보 조건이라고 하는데, 다 특정위험을 따라가요. 여기는 종합위험 조건 따르고, 특정위험 따라갈 때는 어떠한 특별한 조건에 충족했을 때만 보상해요. 그러니까 강풍이라면 14m세크 이상의 강풍이 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4m세크 강풍으로 과일들이 낙과가 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자연재해니까 강한 바람으로만 인해서 떨어지면 돼. 그런 조건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집중호우 같으면은 여기는 많은 양의 호우라고 그래요. 호우. 종합위험에서는 호우. 많은 양의 비로 떨어졌을 때 보상을 하는데, 여기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의 80mm 이상. 여기도 그런 조건들이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여기도 가을동상에, 가을동상의 특정위험 조건 있잖아요. 가을동상에. 잎과 가시를 보상하는데, 잎 가시들이 얼어갖고 결빙 증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동상해라는 것은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농작물들이 얼어서 피해보는 거.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는 요런 것들, 자연재해 선택했을 때, 여기하고, 이거는 다 특정위험 보장 조건을 따라간다는 거. 이것도 특정위험 보장 조건을 따라간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그냥 막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상품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요런 상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적과전 종합. 자, 이거 하나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과전 종합에서 결국에는 적과전 종합, 말 그대로 적과전 종합은 적과 전에는 종합이에요. 적과 전에는 종합이고 적과 후에는 특정형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과전 종합이라고 그래요. 적과는 사과, 배는 6월 30일까지 하고, 단감, 떫은감 7월 30일까지 적과를 끝내야 돼요. 자, 적과를 준행해서, 만약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적과가 끝나버리면 바로 이게 7개 보장하는, 이게 특정위험 조건을 7개 보장으로 가요. 이게 사과, 배가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 이후로 이걸 보장하는 게 아니고, 적과가 끝나버리면 바로 이 보장 조건으로 가버린다고요. 적과를 전후로 나눠요. 이것도 좀 조심해요. 만약에 이런 거요. 적과가 끝났어요. 적과가 5월 말일날 끝났어요. 근데 사과를 경작하는데 적과가 5월 말일날 끝났는데, 만약에 태풍 사고가 6월 2일날 일어났다. 태풍이나 강풍이. 그러면은 이 과실손해보험을 가는 거예요. 과실손해보험. 이 전해를 착가감소보험이라고, 이후를 과실손해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적과가 끝나버리면 과실손해보험으로 간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에서 결국에 구하려는 보험금이 몇 개냐.
보험금이 착가감소 보험금이 있고, 두 번째 과실손해보험금이 있어요. 세 번째 나무보험금이 있어요. 이 보험금 3개를 구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착가감소보험, 과실손해보험, 나무보험금. 나무보험은 특약이야, 특약. 보험에 특약을, 나무 특약을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야 이제 하거든. 이건 착가감소보험, 과실손해보험은 주보험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여기 착가감소를 구하는데, 이제 보험금을 먼저 구하는데, 이런 조사랑, 업무 방법이 쓰는 조사 방법이 뭐냐면, 이 착가감소나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들,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필요한 조사를 왜 하냐? 보험금을 구하려고 그러거든요, 보험금. 그래서 저가전종합뿐만 아니라 이 과목은 계산 문제하고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조사 방법만 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면 되지 잘 안 풀려요, 여러분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문제 만들 때도 다 갔어요. 업무 방법서 다 들어가게끔 해서 해놨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착가감소보험금하고 이 적과를 전해서 이게 착가감소보험금하고 과실손해보험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격이 좀 다르는데, 착가감소보험금이라는 것은 이 착과감소보험금은 이렇게 있으면 적과 전후로 여기서 착과감소보험금을 주고 착과감소보험금 여기에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착가감소보험은 여기서 평년착과수하고 저가후 착과수 쉽게 얘기하면 이 차이를 보상해 주거든요. 이 차이를 보상해 주니까 약간 수학감소 보험금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수학이 감소한 부분을 보상해 준다. 저가후 착과수, 평년착과수, 사고가 났을 때 저가후 저지까지 이거 차이를 보상하는 게 착가감소 보험이거든요. 근데 과실손해보험은 과실손해보험금 약간 이건 수학감소보험 성격이 있어요. 수학이 감소한 거. 수학감소보험 성격이거든요. 감소 성격. 네, 수학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착과가 감소한 걸 보상해줘요. 적과전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런데 과실손해보험금은 이거 실손보상이에요. 실손보상. 실제 과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과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과일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실제 손해난 부분들, 요만큼 손해나고 요만큼 평균 손해나고 뭐 이만큼 손해났을 거 아니에요. 이 손해난 부분만 찾아가지고 보상해주는 게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과실손해보험금. 요런 걸 갖다가 착과피해 구성률을 해갖고 사고당시 착과수에다가 착과피해 구성률을 해가지고 감수량 찾아갖고 과실손해보험금을 이렇게 산출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이제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저가 후 착과수를 구하는 거예요. 저가 후에 착과수가 몇 개인가. 요런 건 보험금을 구하려면 저가 후 착과수를 산출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가 후 착과수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다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 후 착과수 조사할 때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전부 다 투입되었고 막 해요. 저가 후 착과수는 저 사과배 단감 떫은감 요거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다 전건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이제 수업은 이거 보는데 저가 후 착과수 먼저 여러분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런 보험금 구하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착과감소보험 구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조사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할게요. 그런 식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빨라요. 수업을 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가 후 착과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 품목은 어느 정도 외워요. 저가전종합 품목, 사갑에 단감 떫은 감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조금 외우시고, 저가후 착과수. 저가후 착과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저가 후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를 찾는 거예요. 저가 후에 나무에 달린 착과수를. 그런데 이제 저가 후 착과수를 그러면 해서 뭐 하려고 하냐? 뭐 정권 왜 다 조사하냐?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저가 후 착과수가 끝내고 실질적인 계약을 1대1로 줘요. 실질적인 계약. 첫째는 실질적인 저가 후 착과수가 끝나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적과 전에는 가계약이라고 보면 돼요. 평년 착과수로 가입을 했는데 저가 후 착과수가 끝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저가 후 착과수는 이제 나중에 기준 착과수라고 하거든요. 기준 착과수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실제 본계약을 체결해요. 본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때 본계약을 체결해서 평년 착과수보다 저가 후 착과수가 적으면 그때 감액을 하는 거예요. 자금은 감액. 이때 평년 착과수보다 저가 후 착과수가 적으면 감액을 한다. 감액. 자, 감액을 해요. 이때 실질적인 계약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액을 하는 거고, 이때는 사고가 없을 경우, 요거는 사고가 없을 경우, 적과 전에 사고가 없을 경우, 사고가 없고 감액을 하는 경우, 사고가 없고 평년 착과수보다 저가 후 착과수가 적을 경우에 감액을 해요. 감액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가입금액, 감액이라는 것은 보험가입 금액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 적어진 것만큼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요. 이게 돌려주거든요. 저가 착과하면 그걸 하나를 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해버렸다.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때는 착과감소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착과감소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착과감소보험은 평년 착과수에서 빼기 저가 후 착과수만큼 차이, 이 차이를 착과감소 과실수라고 하거든요. 착과감소 과실수. 이거를 보상한다. 그래서 저가 후 착과수가 가장 중요해요. 저가 후 착과수가. 그래서 저가전론에서 저가 후 착과수, 사고가 없을 경우 실질적인 계약을, 근데 사고가 발생해버렸을 때는 감액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요. 그거 사고 발생했을 때는 감액 이런 거 안 해요. 사고 발생돼 감액 없어요. 감액이라 이런 거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가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암 진단 받으면은 얼마를 주고 나중에 암 수술하고 얼마 주고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미 사고가 발생해본 사람은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유지하고 싶고, 회사는 사고가 발생하는 걸 그걸 해지하고 싶어 버리죠. 해제는 떨어내고 싶죠.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계약자한테 상법에 의해서 불리하게 변경을 하면 안 돼요. 그 감액은 것도 약간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 발생했을 때 계약을 손대면 안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사고 발생했을 때 평년 착과수와 저가 후 착과수가 적어도 감액 같은 거 안 해요.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 준다는 거. 자, 요거 기본적으로 좀 하나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이것도 중요해요. 저가 후 착과수에서 뭐느냐, 정권 다 조사하는데 사고가 없을 때는 실질적인 이때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보험료 정산도 해주고. 근데 요거 평년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보다 클 때만 하고, 만약에 저가 후 착과수가 더 커버리면 증액은 안 해요. 증액은 보험료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보험료 정산하고 정부 지원료 받고 이런 거 하는데 되게 복잡해 가지고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은 안 하거든요. 감액만 하거든요. 증액은 안 한다는 거.
증액은 안 해요. 증액이랑 보험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건데 그건 안 해요. 감액만 해요. 요거 하나 좀 잘 알아놓으세요. 자, 그다음 지금부터 저가 후 차가수. 저가 후 차가수라는 거는 이제 언제 하느냐, 자, 이거는 대상은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전권 다 해요. 대상, 제 이권 없건 무조건 보험 가입했으면 다 해요. 언제 하느냐, 통상적인 시기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단감, 떫은감은 1차 생리적 낙과 후에 실시한다. 저가 후 착과소사는 언제냐? 이게 저가 후 착과수는 통상적인 저가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하거든. 통상적인 저가는 뭐냐면 기후나 온도 이런 것들이 지역에 어떤 한 지역이 있으면은 이거 A 농가 뭐 이 한 지역이 같은 뭐 전라북도라고 해봐요. 전북이라고 해봐요. A 농가나 B 농가나 하면은 기온이나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과일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상적인 적과는 그런 시점이에요. 주변에 봤을 때 농지들 다 적과할 때쯤 그때 같이 해라 이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늦어도 사과 배하고는 6월 30일까지 하고 단감 떫은 7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그거 마무리 안 해버리면 계약은 그거 문제가 생기죠. 그럼 무효돼 버린다고 계약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통상적인 적과. 자연낙과라는 것 같아. 자연낙과는 그 과일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꽃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맺힌 것이. 이런 것들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감은 1차, 단감 떫은 생적 낙과를 두세 번 해요. 한 번 떨어지고 나중에 또 단감 떫은 감은 낙과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생적 낙과를 1차, 2차 하거든요.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자기들이. 그거를 갖다 한데 단감 떫은 1차 생적 낙과 후에 한다. 자, 요렇게 시기는 자, 요렇게 알아놓으시고, 이런 것들 알아놔야 돼요. 시기나 이런 것들 다 모든 품목 한다, 시기, 대상, 시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암기해 놔야 돼요. 업무방법서 보고. 제가 이렇게 약식으로 좀 해드렸는데, 그러면, 저가 후 착과수라는 걸 생각해 보죠. 요런 거예요. 저가 후 착과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요렇게 가수원이 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쫙쫙 있어요. 많아요. 과일들이 이렇게 짝짝짝짝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봐. 많다고 저기 한 가수원에 500그루 막 1000그루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가 후 착과수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수원 딱 가가지고 다 세는 거거든요. 과일 달려 있는 거. 이게 저가 후에 나무에 달려 있는 게 저가 후 착과수니까 다 세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어떻게 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세고 다닐 거예요? 못 센단 말이에요. 못 세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그러면은 이 중에서 표본이 되는 것들을 하나 딱 뽑고 산출해요. 표본이 되는 거 하나 이게 선정을 해서, 표본이 되는 거 하나 선정을 해서, 이 전체 주수를 곱해버리면 가장 좋겠죠? 어차피 과수원에 있으면은 거의 비슷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다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품종, 수령, 재배 방식도 분류를 하면은 그 품종, 수령, 재배 방식도 표준이 되는 거 하나 딱 선정을 해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 이 주수를 다 곱해버리면은 전체 저기 착과수 달려있는 착과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한 주만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주만 가지고 뭐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본주를 선택을 해야 돼요. 표본주 선정을 하거든요. 뭐 표본주를 선정을 하는데 표본주는 몇 개를 선정할 거냐? 몇 개 선정할 거냐?
너 내 맘대로 선정을 하면 난 2개 상이면 다 선정한다.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니까 표본주 선정 몇 개 선정할 것인가를 다 정해놨어요. 이 업무방법서에 정해놨거든요. 표본 선정하는 거. 그래서 적과전 종합 같은 경우는 표본주 선정하는 게, 자, 50주 미만 5주를 선정해요, 표본주. 50주에서, 그 다음에 100주 미만. 100주 미만은, 자, 6주. 그 다음에 100주에서 150주는 7주를 선정하고, 자, 150주 미만, 150주 이상, 150주 이상, 그 다음에 200주 미만, 미만은 8주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200주 이상, 그러면 9주를 선정해요. 그리고 최대 1000주 이상, 17주를 선정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이게 표본주 선정하는데, 업무방법서에 표준으로 선정을 해놨어요. 50주 미만이면 5주를 선정해라. 이 전체가 50주 미만이면 5주. 그 다음에 50에서 100주 미만이면 6주를 선정해라. 100주에서 150주, 100주 이상 150면 7주를 선정해라. 근데, 그 다음에 150주에서 200주 미만 8주를 선정해라. 그 다음에 200주 이상 하면은 9주. 여기다가, 여기서부터는 이게 100주 이상부터는 앞자릿수에다가 7을 더하면 돼요. 앞자릿수에다가 표본주 선정하는 거 7. 자, 그 다음에 160, 만약에 170주요. 그러면 여기다 1이니까 7 더하죠? 그러면 8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150주 미만이 저기 7주고, 여기다 7 더하면 여기다 8주가 나오거든요. 자, 210주요. 전체 과수원의 주수가. 그러면은 여기다 7 더하면 9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000주 이상이면은 7, 최대 17주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최대 17주. 그래서 앞자릿수에다가 7을 더하면 된다. 그리고 표본주 선정하는 방법은, 이게 적과전 종합, 적종,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자, 밤, 호두, 무화과 같이 안 해놔요. 이 무화과는 표본주 선정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적종,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무화과. 자, 요거는 표본주 선정만은 똑같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표본주 선정하는 거 이런 거 뒤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종은 알아놔야 돼요. 적종 표본주 선정하는 건 암기해놔야 돼요. 그리고 포도, 복숭아, 자두 같으니까 이것도 함께 알아놓고. 자, 요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표본주를 선정을 했어요. 자, 이제 전체 표본주를 선정을 했거든요. 전체 표본주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표본주가, 만약에 우리가 저기 조사 대상 주수가 950주여 가지고, 전체 조사 대상 주수 950주 해가지고 여기다 7을 더하니까 전체 표본주는 16주죠. 16주를 선정을 했어요. 자, 16주 선정을 했으면 이걸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이제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배분을 해야 돼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배분을 하냐? 그 다음에 표본주는, 진짜 표본주 선정할 때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선정을 하거든요. 품종, 수령, 재배별 선정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16주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A 품종이 조사 대상수 300주, B 품종이 400주, C 품종이 250주. 토탈해서 조사 대상수가 950주라고 했을 때, 이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내가 설명할 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요. 조사 대상 주수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을 실제 결과 주스에서 이거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사 주스 빼고 수학 불능 주스 빼요. 수학 불능 주스 빼서 이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사 대상 주스 구할 때게 그 고사하고 수학 불능 주스만 차감해 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그 나무 피해로 해서 한정 우정택 나무 피해로 해서 유실 매몰 막 이런 건데 유실이나 매몰 됐어도 유실 고사되고 유실 수학 불능 된 것만 차감해 줘요. 침수 주스는 차감해. 침수 수학 불능이나 침수 고사 주스는 여기서 고사나 수학 불능 주스하고 빼줘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일부 침수 주스는 안 빼준다는 거. 여기서 조사당 수 구할 때는 고사하고 수학 불능 된 주스만 빼준다는 거. 이거 기억 잘해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950주가 나왔으면 전체 표본주는 16주예요. 전체 표본주. 전체 표본주는 16주인데 16주. 그러면 이걸 비례로 배분해야 돼요. A품종 350분에 950분에 300 곱하기 16 요렇게 하면은 이게 몇 주가 나오냐면은 5.05가 나와요. 5.05가 나오고 요거는 950분에 400 곱하기 16 하면은 요거는 몇 주가 나오냐면 6.73주가 나오고 C품종은 여기 950분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가후 차권 49페이지요. 프린트물 49페이지. 이거는 이거 하면은 4.21이 나와요. 250점은 16분 4.21주. 지금 이거 하는 거 저가후 차과서 프린트물 저가전종화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저까지 49페이지. 자, 요렇게 나오는데 품종별로 지금 표본주를 찾는 거거든요. 자, 저가후 착과하실 때는 이게 품종 수령 재배 방식으로 배분을 해야 돼요. 품종 재배, 수령 재배 방식 이거 조심하고. 자, 근데 제가 50페이지에 있는 교재 A 품종 표본주를 갖다가 6주로 했는데 조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5주로 좀 고쳐주세요. 그거 좀 고쳐주셔야 돼요. 자, 요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버려. 올림. 이건 0이니까 이건 올림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5주예요. 표본주 할 때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거든요. 이건 0.7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7주. 그 다음에 여기는 4잖아요. 4주면 이건 5주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17주잖아요. 17주가 나오거든요. 자, 요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가요. 여기 품종별로 표본주 선정할 때는 올림한다는 거. 올림. 여기 소수점에서 밑에서 자리가 0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올림해야 돼요. 근데 0이니까 여기는 5주. 교재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기 5주로 좀 고쳐주세요. 여기 6이니까 여기는 7주. 여기는 4점,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이건 5주. 그러니까 17주. 17주. 그러면은 품종별 표본주는 전체 표본주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요게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이게 최소한 16부분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본주. 그리고 원래 표본주보다도 최소 표본주 수가 16주고 요보다도 더 선정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예제 50페이지에 있는 거 품종별 표본주 착과수 있잖아요. 품종별 착과수는 그다음에 A 품종. 자, A 품종 착과수는 이제 다 나왔어요.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잖아요. 300 곱하기 표본주가 5주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표본주 착과수가 만약에 600개라고 했어요. 600개 이렇게 하면 돼요. 비품종 착과수. 부품종 착과수는 자 400개에다가 이게 평균 표본주라고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몇 개인가 구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그냥 구하면 되죠. 여기는 7분의 770.
A 품종에 770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 C 품종 착과수는 400개, 250 곱하기 표본주 몇 개, 5분의, 우리가 여기서 착과수 내가 저기 5분의 520개. 자, 이거 예제에서 A 품종 이거 600개 달렸다 했고, 표본주 5개를 선정해서 A 품종 다 달린 착과수를 세보니까 600개요. 그러면 한 주당 표본 착과수는 몇 개냐 구하고 조사당 주수 곱해버리면 착과수가 나오잖아요. 요건 내가 예시에서 770개를 주었고, 요거는 예시에서 몇 개를 주었냐면 520개를 주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 이게 저가후 착과수예요. 요거 다 하면 106, 000 나올 거예요. 아, 그 교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수정 좀 하세요. A 품종 300 곱하기 무슨 이거 A 품종 36,000개요. 이거 교재 수정 좀 하세요.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B 품종 44000, C 품종은 이렇게 하면 26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교재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요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요거 숫자들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요런 거. 여기 표본주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가후 착과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저가후 착과수만 잘 구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저가후 착과수도 그 사고 유무 없이인데, 포도 복숭아 자두 과수에 가면 수학점 착과수도 사고 유무 없이 전부 착과수 조사를 해요. 착과수를 하는데 이 저가후 착과수하고 똑같아요. 조사하는 방법이. 이거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가후 착과수 어떻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원무하고서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착과수 조사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표본주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직접 계산을 해줬는데, 표본주를 선정했으면은 거기다 표본주에다가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표본주를 선정했으면 거기에다가 니본을 묶어요. 니본을 묶고 그 나무의 착과수를 조사하고 거기다 니본에다 써놔야 돼요. 착과수 100개 이렇게 딱 해갖고 써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지 조사라는 걸 줘요. 거기서 현지 조사도 주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다도 기재하고 나중에 전산에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저가후 착과수 설 때도 교재에 빠졌는데 6번에다 미보상 비율 조사하세요. 미보상 주설. 이게 저가후 착과수도 하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내가 뭐 정의부터 해줬는데, 저가후 착과수에 서술하시오 하면 처음에 대상제해 조사 시기 요런 것들 써주고, 그 다음에 산출 방법은 요렇게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쭉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이런 플로우로 쭉 한다는 거예요. 첫째, 산출 방법은 조사 대상 나무수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표본 나무수나 표본 주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조사 대상 주수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표본 주수 선정하고, 그 다음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표본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 나무 선정 및 니본 부착해서 니본 부착하고,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한다. 달려있는 착과수,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하고 현지 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기재한다. 니본이나 현지 조사를 기재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빠졌는데, 여섯 번째 미보상 비율 조사. 미보상 비율 조사도 하나 써주세요. 자, 이렇게 내가 추려놨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가후 착과수 조사하면 업무 방법서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쭉 내가 앞에 자료에 있는데 지금 뒤쪽 49페이지 그쪽 자료갖고 지금 저가후 착과수 조사하는 거 이렇게 해줬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저가후 착과수에 대해서 서술하시는 게 1회 때인가 2회 때인가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가후 착과수 조사하는 거 싹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요. 조사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가후 착과수 하는데 보면 전체 표본주 선정하는데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전체 표본주는 앞자리수에다 7다라고 그랬어요. 7 대해서 전체 표본주 선정한 다음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도 배분을 한다.
이게 배분을 할 때게 이게 이건 조사대당 주스로 하는 거예요. 조사대당 주스, 조사대당 주스, 조사대당 주스를 기준으로 전체 표본주를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해서 이 비례치로 배분해갖고 이 단위가 이 소수점을 올림한다 그래. 0일 때는 올림할 게 없으니까 5주, 7일 때는 올려야 되니까 6이 7주, 4.2니까 2니까 이거는 5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주에 600개가 달렸다. A품종, B품종 7주에 770개가 달렸다. C품종 5주에 520개 달려있다. 그러면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전체 표본주는 편표 표본주 17주가 나왔죠. 이 표본주는 이것도 중요해요. 전체 표본주보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 표본주 합계는 전체 표본주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게 성립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A품종 착가수가 할 때 300개 곱하기 이게 한 주당 A품종에 한 주당 착가수가 몇 개냐. 여기 내가 600개 줬잖아. 이렇게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B품종 조사대당 주스, 이건 조사대당 주스거든요. 조사대당 주스에다가 7개 770개, 250개, 520개 이렇게 갖고 점차 합기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적가후 착가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용어가 익숙하고 잘 조사대당 주스 볼 때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실제 결과 주스,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고사 주스예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수학 불능 주스고, 여기는 확실히 죽어버리고 확실히 수학 불능된 것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따가 저기 한정 5종 특약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 침수 주스는 나무는 침수 고사하고 침수 수불주 수학 불능 주스만 여기 침수 고사 주스는 열이 들어가고 침수 수학 불능 주스는 열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일부 침수 주스 같은 건 고사나 수학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가. 조사대당 주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 조심해요. 여기는 고사하고 수학 불능만 들어간다는 거. 자, 요런 것만 좀 조심하고 하면 적가후 착가수는 끝난 거예요. 요거 적가후 착가수 연습 한번 해보시고 뒤에 있는 것들 제가 문제 지금 51페이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쭉 한번 풀어보세요. 그쪽에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꼭 혼자 꼼꼼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연습해 보셔야 되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